김치 냉장고의 차가운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깊숙한 곳에 놓인 김치독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죠. 몇 달 전 담근 그 집 김치가 손끝에 닿는 순간 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딸이 그토록 좋아하던 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김치를 꺼내지도 않은 채 어머니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딸 없는 사람처럼 살자. 그날은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32번째 생일. 어머니는 아침부터 핸드폰을 꺼둔 채 부엌에서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죠. 한 켠엔 열무김치가, 다른 켠엔 총각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파김치며 갓김치까지 온갖 종류의 김치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김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배추김치를 들어 올려 상태를 확인하고 깍두기 통을 열어 익은 정도를 살피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매년 이맘때면 딸이 찾아와 엄마표 김치가 최고야라며 한 통씩 싸가곤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에게서 생일 축하 전화가 왔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꺼둔 핸드폰은 아무런 진동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핸드폰을 꺼둔 것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부엌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네를 타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김치 냉장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에 들린 김치통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냉장고 가장 안쪽에 놓인 특별한 김치통에 닿았죠. 몇 달 전 딸이 좋아한다고 특별히 담근 것이었습니다. 새우젓을 듬뿍 넣고 배와 밤도 넉넉히 넣어 정성껏 담근 김치였죠. 어머니는 그 김치통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꺼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은 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김치 냉장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와 어머니의 맨발을 감쌌죠. 그 차가움이 마치 어머니의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김치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죠. 탁자 위엔 며칠 전 받은 통장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10만 원. 딸이 보내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죠. 돈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웠으니까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어머니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돌아온 어머니는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수돗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어머니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젠 정말 딸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창밖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죠. 김치 냉장고 속 딸이 좋아하던 김치처럼 어머니의 마음도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꺼내지도 못한 채 그저 그렇게 묻혀 있었습니다. 추석을 열흘 앞둔 어느 날 오후 어머니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칫했죠. 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본 어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엔 친정에 못 갈 것 같아요. 시댁에서 일찍 오라고 하셔서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선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명절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 보였죠. 누군가는 전을 부치고 누군가는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매년 이맘때면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들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것들을 준비할 이유가 없었죠. 어머니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펼쳐보니 오늘도 어김없이 1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딸의 용돈이었죠.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어 딸의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발리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 고급 리조트에서의 저녁 식사,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사진 속 딸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비싼 것이었죠. 시어머니 팔에도 같은 브랜드의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어머니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이나 비슷한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끈 어머니는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 어머니는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된장찌개가 전부였죠. 혼자 먹는 저녁상은 늘 그랬듯 소박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던 어머니는 결국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어머니의 머릿속엔 지난 명절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이 시집가기 전엔 늘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었죠. 딸은 엄마가 만든 잡채가 최고야라며 젓가락을 놓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딸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어머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죠. 옆방은 딸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시집간 후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방엔 아직도 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죠. 화면에 뜬 딸이라는 글자를 보며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뭐 하고 있었어? 평소와 다름없는 딸의 목소리였지만 어머니에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냥 일찍 잠들었다가 깼어.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딸이 이어서 말했죠. 엄마, 추석 때 못 가서 미안해. 시댁에서 일찍 오라고 하셔서 이해해 줄 거지?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후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해해 줄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온 10만 원이 또 입금되어 있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진 어머니는 직원에게 부탁해 딸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역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댁 어른들께 보낸 용돈은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이었죠. 시누이 생일 선물로 보낸 금액은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드렸다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간 어머니는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딸이 시댁에 보내는 돈과 친정에 보내는 돈의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액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차이였죠. 어머니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난한 친정이 창피했겠지. 어머니의 입에서 작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이 공허한 거실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의 전화였죠. 어머니는 핸드폰을 바라보기만 할 뿐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고 나서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이번에도 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딸의 안부를 묻던 이웃들에게도 더 이상 딸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누군가 딸은 잘 지내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수가 부쩍 줄어든 어머니를 보며 이웃들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딸이 좋아하던 반찬 재료들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먹을 만큼만 조금씩 샀죠.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작은 밥상을 차려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죠. 엄마,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 문자를 본 어머니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이 시집갈 때 해준 이불과 베갯잎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어릴 적 사진첩도 학창시절 상장들도 모두 박스에 넣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인 박스들을 보며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딸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딸과의 거리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밤이 되자 어머니는 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던 어머니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그 방까지 정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어머니의 눈에 김치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딸이 좋아하던 김치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그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은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켠 어머니는 쌓인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딸에게서 온 것들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끈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어머니의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드시니까 예민해지시는구나 하며 넘겼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던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엄마 생각해? 사위가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죠. 전화를 안 받으셔. 문자도 안 읽으시고. 사위는 반찬을 집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괜히 얘기 꺼내면 우리만 피곤해져.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달 말에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더 작은 곳으로, 혼자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기려 했죠. 어머니는 박스를 꺼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을 신문지에 싸고 옷들을 개어 넣으면서도 손놀림은 차분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어머, 이사 가세요? 딸은 알아요?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결정했어요. 부엌 찬장을 정리하던 어머니의 손에 낡은 수첩이 잡혔습니다. 딸의 성장 기록을 적어둔 육아일기였죠. 첫걸음마를 뗀 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페이지를 넘기던 어머니는 수첩을 덮고 박스에 넣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은 시댁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였죠.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뭐 기다리는 거라도 있어?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날 밤 딸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에 친정에 가볼까 해. 침대에 누워있던 사위가 돌아보며 말했죠. 갑자기, 뭐하러?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사위는 다시 돌아누우며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어머니는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실 거면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하실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원룸을 둘러보는 어머니의 표정은 담담했죠. 넓은 거실도 여러 개의 방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하니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건강식품 몇 개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내려놓고 건강식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것들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대신하려는 딸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그대로 현관에 둔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딸은 직접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곳곳에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엄마, 딸이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딸은 박스들 사이를 걸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도 박스에 담겨 있는 걸 보고는 가슴이 철렁했죠. 부엌으로 가보니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한 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엄마, 나 집에 왔어. 이사 가는 거야? 왜 말도 없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빈집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흘러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죠. 좁은 부엌에서 혼자 먹을 만큼의 밥을 짓고 작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딸의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어머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작은 상을 차려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던 어머니는 문득 딸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첫눈이 오면 늘 밖에 나가자고 조르던 아이였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며 인터폰을 보니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딸은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죠. 딸은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와. 밖은 춥잖아. 거실로 들어온 딸은 작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딸은 잔을 잡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죠. 딸이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댁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만 남았어. 남편도 매일 술만 마시고. 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화려하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라하고 지친 한 여자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아팠지만 쉽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 딸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되려고, 나를 다 버렸어. 엄마까지도. 딸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딸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죠. 얼굴 닦아. 딸은 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붓고 빨개진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죠. 그 눈빛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 친구들한테도 연락 못해. 너무 창피해서.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동안 잘 나간다고 으스대고 다녔는데 이런 꼴로 어떻게 만나. 자존심이 무너진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깔아주었죠. 오늘은 여기서 자. 짧은 한마디였지만 딸에겐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딸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꼭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씻고 자. 피곤해 보이니까. 그리고 방을 나가려는데 딸이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부엌에 나온 어머니는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죠. 딸이 돌아왔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그 사실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딸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오랜만에 집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다음 날 아침 딸은 부은 눈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김치가 놓인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딸은 머뭇거리다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도와도 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아 있어.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는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엄마가 자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댁 사람들 앞에선 나도 작아지더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다 보니 말끝을 흐리는 딸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최고야라고 하실 때마다 너무 기뻤어.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고, 더 많이 드리려고 했어. 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엄마는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말을 이어갔죠. 시댁에서 인정받으려고 엄마를 외면했어. 명절에도 못 오고 생일도 챙기지 못하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애쓴 시댁은 어려워지니까 우리를 버렸어. 딸의 목소리엔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남편도 변했어.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매일 술만 마시고 나한테 화풀이하고 시댁에선 며느리 탓이라고 하고. 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 바보였다는 걸. 진짜 내 편은 엄마뿐이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외면하는 줄 알고 더욱 움츠러들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온 손엔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딸이 좋아하는 그 김치였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를 접시에 담아 딸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봐. 딸이 김치를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엄마의 손맛이 담긴 김치였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이걸 담가뒀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좋아하는 거니까. 그 한마디에 딸은 숟가락을 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딸이 울도록 두었죠. 오랜만에 딸의 진짜 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식 없는 솔직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딸이 겨우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처음부터 제대로. 어머니는 딸의 빨갛게 부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많은 걸 망쳐놨어. 어머니가 일어나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는데 그 맛이 그리웠던 집밥의 맛이었습니다. 엄마, 딸이 다시 불렀습니다. 나 여기 며칠만 있어도 돼?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이 이어졌죠. 대신 이제는 서로 솔직해지자.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정말로. 이번엔 정말로 달라질게.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죠.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딸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은 작은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죠. 아침이면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서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늘 더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딸이 말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마. 그날도 어머니는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작은 식탁에 앉아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좁은 부엌에서 능숙하게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예전엔 넓은 부엌에서 온갖 반찬을 만들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사 올 때 힘들었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없이 된장찌개를 적고 있었죠. 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미안해, 정말. 어머니가 뒤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지난 일이야. 밥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접시에 담아 딸 앞에 놓았죠. 여전히 딸이 좋아하는 그 김치였습니다. 딸은 김치를 한 점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자리 알아보려고 해.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딸의 목소리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살았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어머니는 묵묵히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는 걸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점심 무렵 딸은 노트북을 펴고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서 뜨개질을 하며 가끔 딸을 흘끔 쳐다보았죠.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때 자격증 딴 게 있거든. 딸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머니는 뜨개질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시작이 중요한 거야. 짧은 대답이었지만 딸에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다가와 옆에 섰죠. 엄마, 내가 뭐라도 도울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팔을 건넸습니다. 이거 다듬어. 딸은 서툰 손놀림으로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두부 안 먹는다고 떼쓴 거 기억나?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 엄마가 두부를 곱게 으깨서 몰래 넣어줬잖아.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도 맛있어서 계속 먹었어.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다 그래. 안 먹는다고 하다가도 맛있으면 먹어. 밥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껏 담근 김치를 가리키며 말했죠. 앞으로는 돈 말고 마음으로 보자.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날 받아줘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 식겠다. 평범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그 안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깔아준 이불에서 햇볕 냄새가 났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거실에선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텔레비전에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딸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딸은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딸은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엄마, 이거. 딸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일용직 알바비 받았어. 많지 않지만. 어머니는 봉투를 받지 않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보태고 싶어. 조금씩이라도. 어머니가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써.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어머니는 한참을 딸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은 봉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엄마,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딸이 어머니의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해.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생각한 거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힘들 텐데.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자러 가. 딸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여기서 자도 돼? 어렸을 때처럼 엄마 옆에서 자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들쳐주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딸은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졌죠. 따뜻했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생각난다. 무서운 꿈 꾸면 항상 엄마 방으로 왔잖아.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손길에 눈을 감았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선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어머니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딸은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딸 없는 사람처럼 살려 했는데 그래도 내 딸이구나. 그 생각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이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죠. 어머니가 나와서 보니 식탁엔 계란말이와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양은 볼품 없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앉아. 오늘은 내가 차렸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이 만든 된장국은 조금 싱겁고 계란말이는 타긴 했지만 어머니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맛이 어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다 보면 늘어. 식사를 마친 후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딸에게 건넸죠. 작은 반찬통이었습니다. 오늘 면접 본다고 했지? 점심 도시락이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 넌 할 수 있어. 그 한마디에 딸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작지만 따뜻한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그 안엔 두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죠. 어머니와 딸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